기아 타이거즈가 외국인 3명을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브룩스, 맹덴, 터커, 다카시까지 완벽히 만족스러운 선수가 하나도 없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선택이었고, 지금 이미 외국인 선수 3명 중에 2명은 이렇게 입국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 요 선수가 새로운 외국인 타자 외야수 소크라테스 브리토 선수고, 그리고 요 선수가 새로운 투수 우한 투수 로니 윌리엄스 선수입니다. 여기 있는 로니 윌리엄스 선수는 솔직히 누군지 알 수가 없는 선수였어요. 메이저리그 경력이 전무하고 트래플 A에서도 5경기만 뛴 선수니까 사실상 이제 더블 A 선수를 데리고 온 건데, 96년생으로 나이가 어리니까 기아 타이거즈는 전성기 모습을 한국 와서 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선수가 가장 팬들한테 익숙한 선수, 한때 애리조나의 수준급 유망주였던 소크라테스 브리토 선수입니다. 이 선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 건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엄청난 운동신경을 가진 툴가이다, 그에 비해서 소프트웨어는 부족했다, 간단하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운동선수한테 운동신경 좋다는 말만큼 좋은 말이 없죠. 그만큼 포텐셜이 컸던 선수고, 빠르고 힘도 있고 송구 능력 좋고 몸도 근육질 체형에 다리 길고, 저 사람 딱 봤을 때 운동 엄청 잘할 것 같아, 그런 몸을 갖췄고 메이저리그에서 크게 터질 수 있는 유형의 선수였어요. KBO에 오는 선수들 중에 많은 경우가 미국에서 좀 고만고만했던 선수들이 많습니다. 뭐 투수로 치면 뭐 최고 구속이 140대 중후반 나오고, 뭐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다 준수하게 던지고, 뭐 제구도 뭐 나쁘진 않은데, 이게 다 메이저리그 레벨까지는 가지는 못하고 다 그 아래쪽에서 놀다 보니까 결국 한국에 오는 경우가 많고, 이런 선수들이 또 한국 와서 곧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타자들 같은 경우에도 뭐 타격 능력 괜찮은데 이게 뭐 메이저리그 레벨에서 먹힐 정도는 아니다, 이런 선수들이 이제 한국에 많이 오는데, 브리토 자체는 일단 충분히 메이저리그에서 먹힐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은 선수니까 뭐 좀 주목할 만한 필요가 있는 선수죠. 실제로 베이스볼 아메리카에서 꼽은 애리조나 팜 시스템에서 가장 운동 능력이 좋은 선수다, 이렇게 평가받기도 했어요. 일단 굉장히 높은 포텐을 가지고 있던 선수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다만 그 엄청난 포텐을 발휘할 만한 다른 능력치들은 조금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에 온 거고, 파워 포텐도 좀 있는 선수였어요. 로우 파워라고 하죠. 순수 파워 능력은 있는 상태였는데, 기본적으로 성구안이나 정확성이나 타격 기술이 뛰어난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로우 파워를 게임 파워로 발현하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순수한 힘 자체는 좋은데 이걸 게임에서 장타로 발현하는 능력이 부족했고, 주력도 빠르다는 평가였는데 이게 베이스 러닝까지 다 발현되지는 못했고, 이런 측면에서 뭐 메이저리그에서 통하지 못하고 결국 한국에 오게 된 선수입니다. 일단 이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알기 전에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약물 경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도미니카 선수로 이 선수가 2010년에 애리조나가 국제계약으로 계약을 맺었거든요. 계약을 하고 그 다음 달에 바로 금지 약물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50경기 징계를 받았는데, 이 당시에 2010년도 당시에 나이가 만 17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충격적인 사실인 거죠. 17세 선수가 약물에 걸렸으니까. 어떻게 보면 당시에 중남미 선수들이 크게 경각심 없이 뭐 요걸 하면 안 된다, 불법이다, 이런 인식 자체도 없이 금지 약물이 널리 사용되던 시기였던 게 사실이고,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좀 약물에 손을 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12년 전 일이기는 한데 어쨌든 씻을 수 없는 과거이긴 하고, 그래서 당시 계약금도 이 선수가 19만 불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금지 약물이 적발되자 이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9만 불의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10대 잘못된 선택으로 이거 거의 10만 불이니까 1억이 넘는 돈을 날린 셈이었어요, 계약금으로만. 요 사실은 미리 이제 깔아놓고 이 선수가 야구 선수로서 어떤 선수였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 17세에 계약을 했으니까 당시에도 역시 훌륭한 신체적인 능력에 주목을 받고 계약을 한 선수인데, 2014년이 만 21세 시즌이었는데 요때 하이 싱글 A에서 처음으로 조금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장타력과 주루 능력을 겸비했고 타격 나쁘지 않았고, 이 다음 해가 이제 더블 A로 들어가는데, 보통 본격적으로 선수의 옥석이 가려지는 시기가 더블 A잖아요. 그래서 2015 시즌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는 시즌이었는데 여기서도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드러난 성적도 굉장히 준수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압도적으로 리그를 씹어먹는 모습을 보여줘요. 실제로 이해에 애리조나 올해 마이너리거로 선정이 됩니다. 팜 전체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성장이 있던 선수였으니까. 2015년 요 시즌 후반에 9월에 바로 곧장 메이저리그로 콜업이 되고, 메이저리그에서 뭐 많은 경기를 뛰진 못했지만 메이저리그에서 성적도 준수해요.
일단 3할 타율에 4할 오픈 장타율을 보여줬으니까 타격 능력이 메이저리그에서 충분히 통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을 많이 들었던 거죠. 여기 근데 성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율과 출루율 차이를 보면 출루 능력은 굉장히 부족한 선수입니다. 볼넷이 적고 삼진이 많은 유형, 소위 말하는 막스윙어 스타일이긴 한데 이거는 뭐 선수의 고유 스타일이니까 그 대신 3할 언저리 타율을 꾸준히 유지를 했잖아요. 거기다가 갭 파워도 어느 정도 있고 메이저리그에서도 적은 샘플이긴 한데 어느 정도 통할 가능성을 보여줬고 특히나 외야수인데 좌중우에서 수비가 다 준수했고 송구 능력도 굉장히 좋았고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느낌이 전형적으로 승승장구하는 툴가이 유망주의 태클을 차근차근 딱딱 밟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좀 스카우팅 리포트를 찾아봐도 평가가 한결같습니다. 지금 또 잘하고 있지만 잘 가다듬어진 선수는 아니다. 앞으로 더 보여줄 게 많은 선수다. 그러니까 포텐만큼은 더 큰 선수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거죠. 그리고 2015 시즌을 이렇게 잘 마쳤기 때문에 트리플 A도 건너뛰고 메이저리그로 올라가서 성적이 준수했기 때문에 2016 시즌을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운이 굉장히 안 좋은 게 2016 시즌에 초반에 좀 부진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부상까지 다가면서 메이저리그에서 일단 많은 경기 자체를 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커리어를 보면 브리토 선수가 진짜 불운했던 게 중요한 순간마다 계속해서 부상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2005 시즌에 이렇게 잘하고 2016 시즌이 정말로 중요한 해였잖아요. 마이너리그에서 그저 그런 선수로 머무느냐 아니면 확 스텝업을 해가지고 메이저리그에서 스타급 선수로 가느냐 요 분기점에 있던 애가 2016년이었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발가락 골절당하고 복귀해서 또 같은 해에 손목 부상당하고 또 복귀하고 2017년 스프링 캠프를 갔는데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 하다가 또 손가락 부상당해서 수술하고 이 가장 중요한 한두 해 동안 엄청난 큰 부상들을 많이 당한 거예요. 아무래도 또 부상 당하고 하니까 기량도 점점 하락하고 이런 식으로 커리어가 진행됐던 거죠. 2017 시즌에는 메이저리그 백업 드라스로 뛰려고 했는데 아까 말했듯이 부상으로 이제 스프링 캠프에서 빠져버렸잖아요. 재밌는 게 그 부상으로 빠진 자리를 꿰찬 선수가 바로 요 선수였습니다. 기아 팬들은 좀 가슴 아픈 그 이름이죠. 제레미 헤즐베이커 선수가 2017 시즌에 애리조나 제4회 외야수로 소크라테스 브리토 선수의 자리를 대신해서 백업 외야수로 메이저리그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큰 족적은 남기지는 못했고 2년 후에 이 선수가 바로 요 유니폼을 입고 와서 최악의 성적을 보여줘서 아마 거의 타이거즈 역사상 거의 최악의 외국인 타자 중에 하나로 기록되고 있는 선수였죠.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커리어 패스를 밟게 됩니다. 2015 시즌 아까 말했듯이 잘했다. 2016 시즌, 17 시즌 부상과 부진으로 가장 중요한 성장의 기회를 날려먹었다. 그리고 2018 시즌에 나이도 20대 중반을 넘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뭔가를 보여줘야 될 시기에 트리플 A에서 완전히 부활을 합니다. 거의 리그를 씹어먹은 성적이었는데 물론 애리조나의 트리플 A인 르노 레이시스 팀이 극도의 타자 친화적인 구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로 치면 사실상 코어스 필드 같은 느낌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적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트리플 A에서 완벽히 통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 드디어 터졌다 하고 메이저리그에서 다시 콜업이 됐는데 또 콜업돼서 부진한 성적을 보여줘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애리조나도 더 이상 브리토를 기다려주질 않습니다. 웨이버 공시가 되고 이러면서 이제 커리어가 어쩌면 전형적으로 메이저리그만 가면 못하는 선수 이렇게 좀 커리어가 고착이 되고 맙니다. 확실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부상을 당했던 게 컸고 어쩌면 요 시기에 완벽히 건강하게 실력을 발휘하고 기량 향상이 조금 되고 그랬으면 지금은 메이저리그에서 주전 외야수로 큰 돈을 만질 수도 있는 선수였는데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한 거죠. 그렇게 2018 시즌 이후에 방출을 당하고 유현진 선수의 동료로 토론토 블루제이스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겠지만 소크라테스 브리토의 시기는 당장 끝내야 된다. 그러니까 워낙 부진하니까 현지 언론에서도 팬들 사이에서도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던 거죠. 2020년은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마이너리그 자체가 열리지 못했고 2021년도에서도 양키스 트리플 A에서 뛰긴 했는데 한 번도 콜업되지 못하고 부진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일단 요약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이 선수의 강점은 수비는 됩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수비 능력이 괜찮았고 특히 어깨는 유망주 시절부터 알아주는 어깨였다. 그러니까 KBO 리그에서 수비를 하면 괜찮은 수비수가 될 거다.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겠고 이전 외국인 선수였던 프레스턴 터커 선수가 작년에 타격에서도 엄청 부진했지만 정말로 답답했던 게 이 선수가 외야 수비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뭐 1루수로 옮긴다고 했다가 지명타자로 뛰다가 다시 외야수로 돌아오고 이랬는데 팀의 한 자리를 빼주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였거든요. 어쨌든 이 선수는 뭐 타격 능력에 있어서는 부침이 있는 선수였죠. 왜냐하면 2018 시즌에 피크를 찍고 쭉 내려오는 하강 사이클이었으니까
그런데 일단은 수비는 되니까 풀 시즌을 박아놨을 때 기아 타이거즈 외야가 굉장히 약하니까 수비에서 중심을 잡아줄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다. 그게 이제 특별한 강점이 될 거고, 두 번째는 아까 말했지만 신체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니까 MLB가 주목하는 그 포텐이 뒤늦게나마 터진다면 까지까지 이제 30대 초반의 선수니까 만 30세 시즌을 맞는 선수니까 그 신체 능력이 한국 와서 만개한다면 어떨까? 그러면 이 선수는 굉장히 무서운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파워 능력도 있고 신체적인 능력은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선수는 명확한 단점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일단 아까 타격 성적에서도 봤지만 커리어 내내 일관적입니다. 볼넷이 적고 삼진이 많고 출루 능력이 안 좋은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의 특징은 일단 타율이 3할 가까이 돼야 출루율 3할 초반, 그리고 뭐 장타율 4할 오픈 5할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리그 적응에 실패하고 컨택에 실패를 한다? 그러면 확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은 분명히 있는 선수입니다. 그런 명확한 한계는 존재하고, 두 번째는 트리플 A에서 잘하고 한국에 오는 선수들도 많이 있는데, 이 선수는 이제 지난 시즌에는 트리플 A에서도 부진했고, 지지난 시즌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뛰지도 못했고, 그 전 시즌 또 그렇게 좋지는 못했고, 이렇게 3시즌 연속으로 미국에서 커리어가 사실상 단절되다시피 한 선수다 보니까 명확한 하향세에 있는 선수고, 요 추세를 반등시키지 못하고 한국에서도 계속 하향 일로로 가면 사실상 수비만 하는 선수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제가 좀 과감한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선수의 커리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선수가 진짜 베스트 시나리오로 잘 된다, 그럼 제 생각에는 중견수 수비를 잘하고 한 20도루까지 가능한 피렐라, 2021 시즌 호세 피렐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세 피렐라 선수가 기본적으로 성관이 좋거나 볼넷을 많이 고르는 스타일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막 스윙을 하는 스타일인데 어쨌든 한국 와서 그게 통했거든요. 타격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근데 피렐라 선수가 뭐 수비 부분이 좀 안 되는 선수였다면, 이 선수는 중견 수비를 잘하고 도루도 20개 이상 하는, 발까지 빠르면서 타격 성적은 피렐라만큼 치는 선수가 된다. 이러면 뭐 사실상 거의 뭐 리그 MVP에 가까운 선수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워스트 시나리오로 가면 출루율 2할 때에 리그에서 가장 삼진을 많이 먹는 선수가 될 수도 있다. 굉장히 요 두 가지 베스트 시나리오와 워스트 시나리오 사이의 간극이 굉장히 큰 선수인 건 사실이고, 뭐 선수들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성적은 낼 거다, 이런 선수들이 있는 반면에 브리또 선수는 조금 아래로도 크게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선수고, 그 대신 위로도 크게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선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요 시나리오로 간다면 사실 기아 타이거즈는 나성범 선수도 왔고 양현종 왔고 선발진 괜찮고 타선도 뭐 보강이 됐으니까 5강 이상 대권까지 꿈꿔볼 수 있겠지만, 요 시나리오대로 간다? 그러면 사실 터커에 비해서 크게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시즌이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